안녕하세요. 아트에 의학적 시선을 더한 재미있는 예술 이야기 아만나의 임재원 원장입니다. 천재를 믿지 않는 사람 혹은 천재란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의 전기를 쓴 프랑스 작가 로맹 롤랑은 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와 함께 르네상스의 전성기를 대표하는 3대 거장인 미켈란젤로인데요. 네,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대표작을 떠올리신다면 피에타, 또 다비드 같은 멋진 조각상들이 먼저 떠오르실 텐데, 하지만 이것은 더 멋있고 더 화려한 작품입니다. 바로 시스타나 성당의 천장화 천지창조입니다. 바티칸 시국에 있는 그 성당이죠. 자, 그는 그렇다면 조각가일까요? 혹은 화가일까요? 오늘은 이탈리아의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트와 의학의 만남. 네, 미켈란젤로는 1475년 이탈리아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당시에는 조각가나 화가는 머리가 아닌 손을 쓴다는 점에서 굉장히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아버지는 아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하면서 그가 화가나 조각가가 되는 것을 탐탁치 않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 당시 예술가들은 예술은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머리로 창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로잉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요. 해부도를 포함한 다양한 드로잉을 그렸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죽기 전에 대부분의 스케치를 다 불태워버렸다고 전해지지만 완벽한 조각을 만들기 위해 수도원의 시체실에서 해부학을 거듭거듭 연구하면서 수많은 해부학 드로잉을 그렸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는 이제 의과대학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해부학이라는 그런 학문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부학은 저희가 그 시체를 해부하면서 해부학적인 구조를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부했던 것을 우리가 그리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기억은 눈으로 보는 그림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 남는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림을 특히 이제 그려서 기억하는 것은 아주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떤 초상화나 인체를 그릴 때는 그 사람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예술가들이 실제 해부를 하면서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뼈라든지 혈관의 주행까지도 다 공부를 해서 그것을 작품에 반영을 했다고 하십니다. 해부학적인 열정이 결국 멋진 작품을 창조하는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조각상을 보시면 고대 이후에 재제작된 그런 조각상 중에서 인체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라고 이제 정평이 나 있는데요. 과연 이게 정말 대리석일까 하고 우리가 궁금해할 정도로, 즉 대리석임을 잊어버릴 정도의 근육과 또 미세한 혈관까지도 섬세하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해부학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졌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508년 로마의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미켈란젤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당이 완공된 지 20년이나 넘었는데 지금 천장은 뭔가 좀 아쉽다 하면서 시스타나 성당의 천장화 작업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이 천장화를 그리기 싫어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미켈란젤로는 본인이 조각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본인을 시기한 그 라이벌이 그가 천장화를 망치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꾸민 음모라고 생각했던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미켈란젤로는 천장화 작업을 하게 되죠. 네,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가로가 41m, 세로가 13m 정도의 천장화를 그 혼자서 말이죠. 그는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에 33살부터 37살까지 4년에 걸쳐서 그림을 그렸고 조수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이 작업이 마무리될 쯤에는 폭삭 늙어서 마치 노인같이 변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정말 너무 멋있죠? 그리고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이 천지창조라는 이름은 천장화를 천지창조로 잘못 번역한 것이 굳어져 버린 것인데요. 네, 정확한 이름은 시스타나 성당의 천장화가 맞습니다. 자, 가운데를 보시면 창세기의 9장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3개씩 세묶음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천지창조,
두 번째는 아담과 이브가 낙원에서 추방되는 인간의 타락. 세 번째는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자, 미켈란젤로가 천장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취했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끈에 매달려서 천장을 보면서 하는 그런 작업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고행의 연속이었는데요. 미켈란젤로는 작업을 시작한 첫날부터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이 비참한 작업 때문에 나는 마치 롬바르디아의 고양이들 어디서 물을 마시고 걸린 듯한 종기를 얻었다. 나는 하프처럼 뚱뚱해졌고 붓에서 튀기는 물감은 내 얼굴을 모자이크로 만들었지. 내 허리는 창자 속으로 파고들었네. 천장에 매달려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힘든 작업이었겠죠. 근데 과연 이런 작업을 이런 자세로 오랫동안 할 때 과연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목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 간단한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목을 구부려서 하는 그런 작업과 목을 뒤로 제껴서 하는 작업, 둘 중에 어느 것이 목이 더 좋지 않을까요? 바로 정답은 목을 구부려서 하는 작업이 훨씬 더 좋지 않다. 자, 그 이유는 우리 목은 원래 옆에서 봤을 때 C자 형태의 그런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뒤에 목을 제낀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 진행이 되지 않게 구조적으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목을 구부려서 이렇게 하게 되죠. 이렇게 오랫동안 안 좋은 자세로 목을 구부릴 경우에는 우리가 일자목이라든지 거북목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심할 경우에는 디스크라는 병을 유발하게 하죠.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목을 뒤로 제껴서 작업을 한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목의 어떤 그 근육의 긴장을 유발해서 근육통이 좀 생긴다든지 혹은 목 뒤에 있는 척추 관절, 후관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후관절에 부담을 줘서 관절염이 좀 생긴다든지 하는 정도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목을 뒤로 제껴서 이제 작업하는 것보다는 구부려서 하는 작업이 훨씬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천장화를 그리는 작업이 목이나 이런 척추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깨 문제를 많이 주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팔을 들고 마치 벌 서는 것 같은 이런 그 자세로 작업을 하게 되면 우리 어깨 뼈 중에 견갑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고 또 팔뼈 중에 보면 상완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는데 견갑골의 견봉이라고 하는 돌기와 이 상완골의 우리 머리에 해당하는 부위에 그 사이에 우리 여러분들 중요하게 잘 아시는 회전근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전근개는 팔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물인데 팔을 이렇게 들게 되면 회전근개가 지나가는 견갑골과 상완골 사이 간격이 굉장히 좁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들고 있으면 회전근개가 꽉 끼게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뭐 힘을 쓴다든지 작업을 하게 되면 이 회전근개가 그 사이에서 마찰이 되거나 눌려서 잘못하면 찢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팔을 든 채로 작업하는 것이 굉장히 어깨에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미켈란젤로는 또 이 작업 중에 떨어지는 석회가루와 물감 때문에 눈병과 피부병에 시달렸고 또 급격한 시력 저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평균 수명은 50살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미켈란젤로와 함께 르네상스 시대의 3대 거장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67세, 또 라파엘로는 37세에 눈을 감았는데요. 미켈란젤로는 어마어마한 나이죠.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게 됐는데 당시 평균 수명에 비해서 굉장히 장수를 했죠.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아야 오래 산다고 하는데 예술에 대한 초인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미켈란젤로는 사실 과로가 일상이었거든요. 심지어 작업 중에는 음식을 먹을 시간조차 없다고 했는데요. 이 천장화 완성 후 22년 뒤에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 벽화를 그릴 때는 저녁 한 끼만 먹고 작업에 몰두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소식이 노화를 억제하고 현대인들의 어떤 장수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요즘 말로 하면 일일 일식을 한 것이죠. 아트와 의학의 만남. 네, 오늘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흥미로우셨나요? 사실 그의 직업은 조각가와 화가뿐 아니라 수백 편의 시를 쓴 시인이자 또 성 베드로 대성당을 설계한 건축가이기도 했답니다. 한마디로 르네상스 시대의 종합예술인, 바로 이 단어가 그를 표현할 수 있는 적합한 수식어일 듯합니다. 지금까지 아만나의 임재현 원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